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나노 신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코스모 신소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노 신소재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높은 분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고, 건식 전극 공정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를 CNT로 코팅하는 공정과 그 관련된 특허들을 출원하고 사업화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양극재와 음극재용 CNT 도전제와 함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자, CNT 도전제 캐파 증설 움직임도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음극재의 전자 이동성을 높이고 실리콘 입자 팽창 안정화를 위한 CNT 도전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자, 양극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카본 블랙 대신에 CNT를 도전제로 활용하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양산 가능한 업체는 동사가 유일한 회사이므로 온전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CNT 도전제 캐파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약 4만 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설비 투자액은 1만 톤당 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400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캐파 증설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부담이 낮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음극재용 CNT 도전제가 적용되는 신규 전기차 모델도 2개가량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만한 회사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관련된 보고서 영상이 4월 28일 날짜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유중을 보고 또 들어갔었던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지금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분기를 시작으로 주가 모멘텀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유럽 배터리 셀 업체들과의 전지박 신규 장기 공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지박 소재의 공급 계약이 약 4만에서 5년 동안, 4만이 아니죠, 4년에서 5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 가동 예정인 PH2 그리고 24년도에 가동 예정인 PH3가 포함된 물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또한 수주 규모는 적어도 1조 원 이상이고요. 또한 하반기에 흑자 전환선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향후 전지박 캐파 같은 경우 26년도까지 11.7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부분 매출 같은 경우 1.5조 원에서 2조 원까지도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4680의 원통형 배터리에 건식 전극 공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의 전지박 직납 중인 동사의 중장기적 실적 성장성은 굉장히 더 커질 전망이며, 나노 신소재와 약간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죠. 예, 건식 전극 공정이 말이죠. 자, 그리고 배터리 소재 중에서 수급이 가장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진입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의 진입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본 경쟁사들의 경우 캐파 증설에도 보수적이라서 유럽 내 유일하게 전지박 생산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도 가장 먼저 추진 중입니다. 자, 목표 주가는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아직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계약 수주가 또 수주 내에 나올 것이고, 수주 내에 나올 것이고 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 이 그 유상증자 이때 참여를 못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주가가 낮아졌을 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서 또 이제 바닥을 한번 바닥을 한번 다질 때 또 큰 폭으로 금액을 비중을 늘리셔서 주가가 상승 시에 우리가 또 나노 신소재처럼 쭉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한번 잘 내보는 그런 형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시면 이 LCO라고 계열의 양극활 물질이 있는데요. 이 NCM 양극활 물질로 이 품목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설비도 증설 중이고요. 동사의 양극재 캐파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1만 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2만 톤 규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 1,500억을 또 투자를 해서요, 5만 톤까지도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고, 23년도에는 양극재 캐파가 약 7만 톤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해외 투자 검토도 역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LCC 이형 필름 경우에도 10월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이 영상들은 이미 과거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 1분기에 90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83억 원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뭐 더할 나위 없지만은 현재 주가 상승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다가서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던 보고서나 또 뉴스 영상도 같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비교해서 그 전 시야와 지금 시야가 얼마큼 비슷한지, 얼마만큼 다른지, 다르면 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투자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일봉입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점이라는 걸로 형성을 하고 하락을 시키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다음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 간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또 어느새 또 시가총액 1조에 거의 가까워오고 있고요. 코스닥 61위까지 올라왔네요. 굉장합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기관도 현재까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달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뉴스를 알았었다면 5월달에 유상증자 할 때 소폭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뉴스를 좀 늦게 알았고, 또 요 시기에도 우리도 힘들었기 때문에 금액을 들어가기 좀 어려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 보시면 또한
굉장히 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좀 점프한 느낌이 좀 들죠. 매출액도 점프가 되었고 영업이익도 10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분기, 3분기에도 점점 이어져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PR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좀 느껴지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실 때 오늘 2.74% 떨어졌고요.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좀 5만원까지 내려올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5만원대 잡았었잖아요. 지금 현재 6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호가만 몇 개만 떨어지더라도 바로 6만원 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를 좀 담아도 되고,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었죠. 이것이 지금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안 맞아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닥을 한 번만 더 다지고 올라가는 이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부터라면 충분히 사도 될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봉상으로 보고 목표가를 좀 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목표 주가가 그렇게 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8만원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만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이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손절을 감수하고 들어갈 겁니다. 손절을 감수하고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는 이유는 과거 전고점인 8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섰기 때문이고, 그 이상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당 2만원에 를 감안하고요. 우리가 손절 금액은 각 종목에서 한 5천원 정도를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덜어내시고 수익을 15,000원으로 잡고 우리가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의 금액에 얼마만큼 분할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솔루션 소재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손절을 얼마만큼 이 주식을 할 거고 이 주식 금액으로 이만큼을 살 수 있고, 그럼 이 금액에서 15,000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익인가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종목은 마지막 좀 뒤를 아직 안 봤죠.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실 때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고, 최근 기관의 매도세가 좀 확연히 보이고 외국인도 최근 이틀 동안 좀 많이 드러내긴 했습니다. 많이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써닉 시스템도 여기와 공급 계약을 했고, 여기 전지박 이쪽도 굉장히 좀 많죠. 네, 그리고 공모가도 굉장히 많이 측정이 됐고 100%또 청약이 달성이 되면서 유상증자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일은 이제 30일이었기 때문에 5월 30일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5월 30일이니까 요때였겠죠. 30일 요때. 네, 이미 증상이 끝났어요. 네, 끝나고 약간의 조정세를 거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상증자를 받았었던 거에 대한 물량에 대한 소화, 그 소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신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손절하고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금액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오늘도 장이 좋지 않아서 좀 장이 좋았을 때, 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었을 때 손절하고 들어왔었다면 좋았겠지만은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좀 잘 보시기 바라고, 물론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가 적자이긴 했습니다만 적자폭을 축소를 했고요. 그만큼 매출액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한 테슬라가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동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찍는 순간 다시 한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솔로 첨단 소재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처음에 뉴스를 하면서 정말 자신감을 얻었던 그 종목이죠. 코스모 신소재. 찍자마자 올라가서 50% 이상 수익을 거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이거 과거에 봤었던 구간이 여기였었죠. 공장 증설하면서 뭐 자동화 설비가 들어온다 해서, 사실 뭐 그런 거는 뭐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갔는데, 와, 그 기세를 통해서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이러고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가 단발성도 아니고 증설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구나 라고 인식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죠.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상승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소폭 지금 내려오는 중이긴 한데, 주가가 항상 애매하단 말이죠. 이 회사는 참 사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 모멘텀 보시면 기관만 엄청 사고요. 외국인이 좀 팝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은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주가가 좀 사기가 좀 어렵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자, 1분기 보시면 또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2분기 또한 또 성장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하지만 PR과 PBR 너무 높고 배당금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 물론 2차전지 사업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꼭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모 신소재이긴 한데, 참 어렵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모 화학도 한번에 좀 보겠습니다. 항상 볼 때 보는 종목이잖아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가 중간에 한번 있었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있었고, 여기가 오히려 이제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올라갔었던 폭과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전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매수를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조금 더
좀 가는 폭에 좀 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종목은 또 우리가 관심을 또 덜 가져요, 그죠? 왜냐면 외국인도 사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기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모 화학 자체도 이 니켈, 또 코발트 이런 것들을 또 망간 이런 것들을 관련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좀 보는 측면이고, 1분기 또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맞춰 본다면 또 PR도 다소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좋기 때문에 저는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제 종목 분석 보시면 코스모 화학이 이제 최대 주주이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코스모 N컴퍼니의 이제 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상장 회사로서는 여기가 지주사의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좀 할인을 받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후행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코스모 화학을 투자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